이제 점점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생긴다. 우리는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산하제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 말이다. 지난 문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을 한다고 128조를 사용하였다. 그 이전 정부까지 합치면 200조를 사용하였다는데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저출산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아닌 저출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였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러한 예산 편성이 잘 될 거라 생각을 했을까? 대부분의 대통령이 여가부 해체한다 하는데 결국 하지 않았다. 예산을 그리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결과를 못 내놓고도 그 부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닐까? 이 말은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좀 더 과거로 가보자. 지금 30대가 되어 결혼을 할 때가 된 사람들을 보자. 초등학생 때는 남녀 합반으로 여자초 남자초 이런 게 없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자 남녀를 둘로 갈라버린다.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그리고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이성이 서로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남자 여자 둘로 갈라지고 대학교를 가서도 이공계는 여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남녀공학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 남녀공학이 효과가 있었을까? 서울, 경기도 쪽은 2000년부터 공립학교를 남녀 합반으로 고정을 시켰다. 그러나 그 이외 지역은 2010년이 넘어서도 남녀 분반으로 되어 있다. 1에서 3반은 남자, 4에서 6반은 여자 이런 식으로 말이다. 결국 현재 대부분의 청년이 남고 여고 남녀 분반으로 이성을 접할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다. 여기서 대학교를 오게 되면 이과, 문과, 예체능 등으로 다시 나뉘어 이성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것은 똑같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면 회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취업 때문에 또 이성을 만날 시간 자체가 없어진다. 여기서 취업을 하면 일을 해야 해서 친구 만나기도 피곤해진다. 이렇게 보면 정부의 정책에 어떤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 바로 산하제한 정책이다. 위 구조의 청년기를 보냈는데 여기서 페미니스트가 등장한다. 정치인은 여기에 탑승하여 남녀 혐오를 조장한다. 그 누구도 결혼하지 못하게 끝까지 혐오를 조장하고 문정부가 정권을 잡고 점점 이 혐오가 커지기 시작한다. 여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정책을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남자는 그런 정책을 좋아하는 여자를 점점 싫어하게 된다. 여자는 이런 정책을 싫어하는 남자를 경멸하게 된다. 그리고 윤 정부가 정권을 잡는데 여기서 혐오가 갑자기 끊기게 된다.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저출산으로 정권을 잡으면 된다. 우리는 그냥 이용만 당하며 낳으라면 낳고 낳지 말라면 낳지 않는 그런 동물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 것이다. 아닌 것 같은가? 30살 이전에 아이 셋 낳으면 군면제라는 정책을 들어보았는가? 그런데 왜 굳이 군면제일까? 바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정확하게 기준이 잡힌 날은 모르지만 2010년부터 아이 셋 낳으면 군대를 안 간다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실제로 그 기준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3명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이는 아이 3명을 낳으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6살 미만 아이는 2명으로 하기 때문에 2명만 낳아도 되고 군대를 가지 않는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확장하여 저출산 정책을 새로 만든다는 뉘앙스로 저 따위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저 정책을 실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일단 여자한테 아무 이득도 없다. 20살에 결혼해 5년 이내에 아이 셋 낳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남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수입, 재산 제한이 모두 해제가 된다고 해도 아이 한 명 기르는 비용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3억 6,500만 원. 현재 19세까지 추진하는 아동수당 2억 2천을 받는다 하여도 1억 4,500이다. 대학교 보내고 용돈 줘야 하니 2억 3천까지는 봐야 한다. 3명을 저렇게 보내면 23년간 6억 9천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빼고 아이 한 명 키우는데 5에서 6억이 들어간다. 내 아이 학원 보내야 할 것이지 않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결국 저 아이 3명 낳아 군면제는 월 1천 이상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다. 딱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나오지 않나?
돈 많은 계층에서 적정 나이 때 결혼하여 군 면제 받고 싶은 그들을 위한 정책이다. 방송은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저출산을 계속 유도했다. 단순히 과거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2007년 대선 때 말했던 출산 시 3천만 원 지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답이 나온다. 왜냐면 그 정책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2023년 3분의 1인 1천만 원 지원으로 실현되고 있다. 대단해. 일본에도 이런 시기가 있었다. 출산율 감소로 사회의 생산인구가 줄었는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비경제인구를 경제인구로 바꾸는 선택을 한 것이다. 바로 여성들 말이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해낸다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수치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는 법칙이 된다. 그런데 이 인구를 강제적으로 생산인구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불행해지게 된다.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기여라는 게 존재하는데 하위 80%도 사실은 상위 20%가 제 일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가 다 일을 하니 서로가 피곤하고 환경도 조성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 상황은 저출산의 가속화와 경제성장 둔화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비경제 인구였던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도 예를 들 수 있다.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며 좋은 월급을 받는 여성이 늘어난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더 우월한 유전자를 얻기 위해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한다. 최소한 자기와 비슷은 해야 남자에게 이끌린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성의 월급이 평균인데 그 이상을 원한다면 이성으로 들어오는 남성 인구가 매우 적어지게 된다. 남성은 그런 여성을 보며 자신감이 적어지게 되며 여성을 등한시하게 된다. 남녀 서로가 서로를 이성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가 현재 일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받으면 그냥 다 써버리며 저축도 안 하고 그냥 살다 죽어버리는 생산만을 위한 인구가 탄생한다. 이 정책을 한국은 밀어붙였다. 정리하면 정치인들은 여성을 출산인구가 아닌 생산인구로 바꾸는 정책으로 저출산을 가속화시켰고 그 결과 쉬지 않고 일하는 현재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은 다품종 대량 생산이다.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사람이 아닌 로봇이 주문 생산식으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생산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로봇이 생산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생산인구로 전환했던 우리는 나중에는 생산도 못하고 그냥 살기만 하는 인구일로 찍혀있는 그런 숫자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출산 장려를 하냐고? 이러한 시스템은 인구의 일정 비율로 있는 천재들의 숫자가 정말 중요하게 된다. 만약 사회에 천재가 1% 정도 있다면 중국은 10억 인구니 1000만이 천재고 한국은 5천만이니 50만이 천재인 것이다. 이 천재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천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출산 장려를 하는 것이다. 너희가 행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저출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에 반대할 힘도 없고 목소리를 내도 욕만 얻어먹고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정책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여성이 탈코르셋을 말한 것처럼 남자도 성이라는 굴레에 벗어나 이성을 원하는 것이 아닌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인생 즐기며 사는 게 우리가 유일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뭐라든 너희가 사회에 끼칠 영향은 미미하다. 그냥 맘대로 살아라.